이렇게 다가오는 기후 위기가 이거는 세계 시민들이 이거 책임을 누군가에는 물어야겠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또 이 기후위기 문제에 방관하는 그렇죠. 거대 기업이나 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맞아요. 벌이고 있는 거고요. 지난 2월에 무려 230만 명 이상 참여했던 청원이 동참했던 그런 거대 기후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디에서요? 네,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얘기였고요. 예. 프랑스 4개 거대 환경단체이자 옥스팜, 그린피스 등 이런 환경단체들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걸었고요. 예. 이 이제 프랑스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또 심각해진 기후 변화로 프랑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때 환경단체들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1유로를 청구를 했어요. 이 손해배상 책임을 1유로를 달라고.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많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이제 파리 행정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를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까지 내린 사례였는데 승소를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였나요? 그렇죠. 1유로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입었던 그 피해를 고작 그 약 1,300원 정도 한화로 치면 1,300원 정도인데 이런 거에 이제 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후 변화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그걸 왜 국가 정부가 안 지키냐? 그렇죠.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약이 일단 2도씨까지 상승을 막기 위한 협약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1.5도도 지키지 않고 지구 온도 상승에 굉장히 방관을 하고 있다. 그거는 각국 정부들도 다 찔리는 상황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 협약을 할 때는 네. 사실은 많은 것을 걸지만 얘기는 하지만 실천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유로를 청구했다. 네. 사실 이게 또 청구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기후소송의 국가가 또 얼마나 기후변화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세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그렇죠. 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후대응의 첫 걸음이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또 어떤 건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앞서 이제 프랑스 사례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기업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번에는? 네, 일단 여기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난 2018년도에 지구해법 네덜란드와 또 1만 7천 명의 공동 원고 그리고 6곳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초국적 석유 기업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계 2위인 석유 메이저입니다. 예. 로열 더치 쉘, 이하 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이 쉘이란 기업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현지 시각 5월 26일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석유 기업 이 쉘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기후 소송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예 지정을 했네요. 기간도 지정을 했고 네. 어느 정도 감축을 하라는 것도 그렇죠. 법적으로 제재를 아예 규정을 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법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명령을 하면서 이 기업은 이걸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글로벌 회사인 거군요. 이 회사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거의 초국적 석유 기업이에요. 세계 2위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이게 또 기후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처음 있는 사례여가지고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이후에 또 뭐 세계 1위든 세계 3위든 이런 또 화석연료 기업이 또 이런 소송에 걸리게 되면 이 판례로 인해서 승소할 사례가 좀 생겨나는 것인 거죠. 이게 또 이 판결이 단순히 이 기업 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다른 기후 오염자들 즉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내뿜으면서 감축 의지도 없이 또 방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사례만 쭉 보다 보니까 하나도 없었나요,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있었나요? 네. 2019년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네.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무려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게 이런 대응을 촉구해오고 있는데 작년 3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국내에서 진행된 첫 기후소송이고요. 네네. 청소년 원고 19명이 말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지구 기온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파리 협정을 지킬 수 없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이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한 것이에요. 네. 이렇게 또 청소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들보다 더 이 지구에 오래 살아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또 어른들은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 거죠. 네. 빨리 인식하고 계속 성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작년 3월에 2020년도에 제기를 해서 지금 20년도에.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 결과가니까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소송이 지금 한 2, 3년 이렇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좀 더 현재는 기다려야 되겠군요. 근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 환경 문제가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이니까. 네. 네.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것들에 몰두하는 기성세대들의 그 초점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기후가 변화하게 될 결국 이게 정해져 있는 이런 지구에서 곧 계속 살아가야 되고 이 미래를 이제 꿈꿔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 꿈꿀 수 있는 것조차 박탈당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우리 팀장도 좀 젊으시잖아요. 네. 이런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저도 소송을 걸어볼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19분이 하신다는데 한 분 더 추가되는 건가? 네. 아니면 청년 이름으로 따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기후소송이라는 게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모두의 문제, 지구 전체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맞아요. 지금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작년 2월 말까지만 1,700건인데 사실 이 1년 동안 또 더 많은 소송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거든요. 더 많이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2021년도 들어서서 또 어떤 소송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기후 소송이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런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 순간인 것 같거든요. 정부가 듣고 또 기업들이 듣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사실은 지금 막 여러 가지 그린 뉴딜 뭐 이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거죠.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가량을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0% 제로, 넷제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2030년이면 지금 이제 9년 남은 거잖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은 되게 더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기후 소송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맞아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랑 또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기업들은 이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이미 동의를 했고요. 탄소 배출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왔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네, 매년 진행했던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방안들을 이렇게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 정부가 기후대응 정책을 천천히 펼치를 하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 동안 계속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온난화 상황이 아니라 기후 위기까지 간 상황인데 지금 이런 위기로 접어든 이 순간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반격을 한 게 지금 바로 이 기후 소송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도 또 이를 방조한 정부도 이제는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무언가의 대책을 마련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뭔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소송의 의미와 사례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